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린 문제가 되겠죠? 정사년, 을사월, 기축일, 을해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문제는 뭐였죠? 문제는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 가장 강한 호행이 무엇인지 항상 묻는 문제였죠?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을 찾다 보면은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중에는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을 찾는 문제가 1번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주 가장 강한 살은 어떤 살인지, 사주에 있는 살 중에서 강한 살이 어떤 살인지 묻는 문제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유학파인데 유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유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학을 가는 게 좋은 건지. 다음 네 번째, 이 사주 한국 내 은행과 프랑스계 은행 중에 어떤 것이 좋냐, 즉 취업을 하면은 한국계 은행으로 취업하면 좋을지, 프랑스계 은행으로 취업하면 좋은지 묻는 문제가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전주에 내드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요. 일간의 4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4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일지에 축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서안의 무토, 월지, 서안의 무토, 시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보자고요. 불은 연간의 정화 작은 불, 연지의 사와 월지의 사와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4편이 대단하죠. 축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정화 작은 불, 사와 큰 불까지. 이러면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편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뺀 오해.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인 날에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준 오행 쇠가 되겠고, 재성은 흙이 극한 오행 물, 관성은 흙을 극한 오행 나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연지 서안의 경금 큰 쇠, 월지 서안의 경금 큰 쇠, 일지 축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시지에 해수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축토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보자고요. 나무는 월간의 을목 작은 나무, 시간의 을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의 시지 해수안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나와 있는 상대편은 해수 큰물, 그 다음에 을목 작은 나무네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월간에 있는 을목은 하는 일이 뭐죠? 불을 생하든가 흙을 극하든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흙을 극하고 있나요? 생할 불이 있기 때문에 사화나 정화를 생하고 있네요. 목생화로. 그러니 관인상생으로 4편이 돼버리죠. 상대편 하나가 4편으로 돌았네요. 이 사주에서 기토한테 가장 위협적인 것은 살기운이죠. 즉 나무가 부담스러운데 월간에 있는 을목은 4편이 돼서 사주에 힘빨이 상당히 생겼네요. 그죠? 그러면 상대편이라고는 을목과 시간에 있는 을목과 시지에 있는 해수뿐이다 보니까
사주에 힘빨이 생겨서 상당히 강해진, 신강해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월간에 있는 을목이 내 편으로 돌아와서 사주에 힘빨이 생겼다는 얘기죠. 자, 그런 사주가 됐고,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시지에 있는 해수가 되겠죠. 강한 사주, 설도 해주고 또 흙이 갈라터지는 것을 저우로서 물기운을 끼얹어줘서 좋게 해주는 조우, 그 다음에 엎으로서 좋은 용신이 해수가 되겠습니다.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운에서 오면 좋은 거는 큰새가 좋겠습니다. 경금이나 신금. 그 새가 오면은 사주에 강한 흙기운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용신인 해수를 생해져 버리니까 통관 엎으로서 좋은 희신이 경금, 신금, 큰새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이 사주에서 첫 번째 문제죠.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뭘까요? 가장 강한 오행은, 자, 나무는 이미 불에 타버리고 물기운은 이 많은 흙과 열기운에 의해서 많이 약해졌죠. 흙기운은 갈라터지고 사주에 사화, 정화, 불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목생활을 받은 불기운, 사화사화 큰불과 정화, 합쳐진 불기운이 가장 강하겠습니다. 쇠기운도 지장간에 큰 새들이 있지만은 불기운에 녹아버리는 형국이라 강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에 가장 강한 오행은 불기운이 되겠습니다. 불로 인해서 사주가 강해졌다는 얘기죠. 신강해졌다는 얘기죠. 가장 강한 오행은 불기운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 사주에 가장 강한 살은 무슨 살인지 묻는 문제가 되겠죠. 강한 살은 뭐죠?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겠죠. 사화, 해수, 역마살이죠. 역마살이 가장 강한 살이 되겠습니다. 가장 강한 살은 역마살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주 유학파인데 유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이 사주 관인상생도 돼 있고 인성이 상당히 발달돼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다는 얘기죠. 신강한 사주가 됐고 관인상생됐고, 그러니 인성이 이렇게 또 역만으로 잡혔네요. 공부성이 역마로 잡혀있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로 나가서 유학을 하면 좋은 사주가 되겠다는 얘기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은 잡혀있는데 그 공부성이 역마로 잡혀있어서 유학을 가면 유리한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유학을 가면은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국내보다는 외국이 좋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뭐죠? 이 사주, 한국계 은행이 좋은지 아니면 프랑스계 은행이 좋은지,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은행이 좋은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에 재성이 용신이죠. 재성이 용신이면 재무 관련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금융이나 은행, 그 다음에 보험회사 같은 데 다니면 좋겠다는 얘기죠. 재성이 용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 다니면 좋은데 기왕이면 해수가 용신이기 때문에 해수가 역마로 잡혔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나무죠. 동방이니까 나무보다는 나무가 오게 되면 불을 더 살려줘 버리니까 프랑스의 유럽 쪽은 좀 차갑죠. 물기운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마로, 재성이 역마로 잡혔기 때문에 외국계가 좋고 그 중에서도 북유럽 쪽에 프랑스계 은행이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상담하러 와가지고 우리 아들인데요. 이번에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한국계가 좋을까요? 외국계, 프랑스계가 좋을까요? 물어보면 이게 해수가 용신이기 때문에 또 역마로 잡혔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프랑스, 또 프랑스는 또 차가운 기운, 북유럽에 있기 때문에 물은 북쪽이죠. 그래서 차가운 기운의 기운을 가진 프랑스계 은행이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주풀이의 키포인트는 공부성이 아주 관인상생도 되어 있고 인성이 좋은 가운데 그게 인성이 역마로 잡혀서 유학이 좋고, 역마는 유학 이런 게 좋죠. 그리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이 좋냐. 특히 재성이 용신으로 잡혀서 은행 쪽이 좋은데 은행 쪽에서도 외국계 프랑스 은행이 좋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운기 흐름도 그렇죠. 천유부터 갑진 대우는 좋지가 않죠. 간목은 이 사주에 들어와서 불을 생겨버리니까 관인상생으로 힘을 강하게 만드니까 좋지 않은 운기고, 그 다음에 계면연은 물기운이 들어와서 불하고 싸우고
묘목은 또 불을 생해서 사주를 강하게 하니까 안 좋고, 이민대운도 마찬가지죠. 불하고 물하고 싸우니까 좋지 않고, 신축대운은 이 작은 쇠로 물을 생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일이라도 설기를 해주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좋은 운기네요. 경자운이 좋네요. 경금 큰 쇠가 와서 사주에 강한 흙기운을 설기하고 물기운을 생해주니까 통관을 불어서 좋은 희신을 만났네요. 경자대운이 좋다는 얘기죠. 기해대운도 불기운하고 싸워서 좋지 않고, 무술대운도 사주를 강하게 해서 좋지 않고, 경자대운만이 좋은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주의 그릇이, 학문 그릇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대운보다는 이 학문 그릇으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주팔자가 돼서 학문으로 직업성을 좋게 하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풀 때 항상 사주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주의 적성, 또 어느 그릇이 큰지를 봐가지고 그 큰 그릇을 이용해서 직업을 가진다든가 하면은 사주 역량이 올라가고 삶의 윤택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사주를 사주에 어떤 그릇이 큰지를 파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재물 그릇이 큰지, 학문 그릇이 큰지, 기의 그릇이 큰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전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문제 새로 내드려야 되겠죠? 이 사주팔자입니다. 임신년, 을해월, 정해일, 경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다시 한번요. 임신년, 을사월, 정해일, 경술시에 태어나신 사주입니다. 자, 이번 주 문제는요. 이번 주 문제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어떤 오행인가요?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묻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 사주 일간 정화와 일지해수 지장간의 임수와 암합을 할까요? 일주가 암합을 하는지 묻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이 사주 남편 덕이 좋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남편 덕이 좋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제가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이 사주 남편 덕을 안 좋게 하는 살이 무언가요? 남편 덕을 약하게 하는 살을 묻는 문제가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가 이번 주 여러분께 내드리는 문제입니다. 이 전주 문제 여러분과 같이 풀어봤고, 이번 주 문제도 여러분께 내드렸습니다. 이번 주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만 풀어보면 사주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아는 만큼 풀어본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답을 듣는 것보다 내가 아는 만큼만 풀어본 것이 실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답을 듣고 나서 어떤 게 틀렸는지 보면은 복습을 하게 되면 사주 공부가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 알아맞히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